네, 안녕하십니까. 실제 기업 서비스에서 R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OPG 소속 이남신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일단 OPG 저희 회사부터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O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게임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게이머들이 플레이했던 그 게임 기록을 수집을 하고 또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다시 게이머들한테 양질의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고자 데이터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OPG에서는 날마다 이제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만큼 게이머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 게이머들이 OPG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OPG 역시 그런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고 또 이것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R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OPG에서 사용 중인 여러 가지 그런 분석 방법론들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많은 수의 그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 데이터 자체를 분석을 하고 또 인사이트 뽑아내는 데는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것을 이제 실제 서비스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 분석만 잘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냈던 요 데이터 분석 코드를 실제 서비스에 붙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데이터 분석가들이 보통 요 과정에서는 많이 서툰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개발자처럼 많이 완전 전문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최소한 개발자랑 협업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다 들어줄 수 있을 정도의 약간 그런 지식을 갖춰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R 같은 경우에는 더 해당이 많이 되는 것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분들도 많이 다룰 줄 알고 또 관련해가지고 참고할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R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실제 백단에다가 붙이는 작업이 많이 쉽지 않아가지고 이제 개발자분들도 R을 잘 못하고 또 R 분석가들은 개발을 잘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것을 붙이기에 약간 난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R로 좋은 성능의 분석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개발자나 아니면은 다른 서비스에 적용을 하기가 힘들다면은 그것은 약간 프로덕트 관점에서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프로세스 격리 기술인 도커랑 그리고 이 도커로 된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쿠버네티스라는 툴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R로 된 분석 모델을 서비스에 한번 적용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많이 들어보셨을 도커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도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프로세스를 돌고 있는 컴퓨터 상태랑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세팅을 하는 기술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시겠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가상 머신을 생각을 하시면은 개념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맥북 사용을 하실 때 뭐 적지 않은 분들이 부트캠프 기능을 활용을 해서 맥에다가 윈도우 깔아서 쓰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면은 분명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애플사에서 만든 맥이고 맥 OS가 탑재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부트캠프를 켜서 윈도우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는 이 소프트웨어는 이제 윈도우 OS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커도 이거랑 유사하게 그 하드웨어에 깔려있는 그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라는 완전 무관하게 그 특정한 프로세스만은 어 약간 다른 실행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는 이런 도커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개발 환경을 약간 맞추는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나는 데이터 분석가인데 뭐 개발 같은 건 잘 모르겠고 리눅스고 뭐고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윈도우에서 R 스크립트만 만들 줄 알고 또 요거 가지고 마크다운 보고서만 만들 줄 알고 있는데 내가 만든 R 스크립트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뭐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 회사 서비스에 붙여가지고 어 유저들한테도 보여주고 싶다 하면은 이거를 우리 서비스에다가 R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게끔 붙여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R 스크립트를 들고 회사에 있는 개발자분들한테 가가지고 그 .r 코드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서 이거를 혹시 서비스에 붙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아마 높은 확률로 코드 뜯어보지도 않으시고 거절을 당하게 될 텐데 일단 그 개발자분은 당연히 R을 잘 못하실 거고요. 애초에 데이터 분석 언어지 개발용으로 만들어진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R에 대해서 약간 코드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내가 잘 모르는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디버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은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투자가 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뭐 그것보다 훨씬 더 조금 메이저한 문제는 당연하겠지만 회사 서비스용 서버에 보통 R은 안 걸려 있을 거예요. 왜냐면 회사 서비스용 서버에는 웹 서버라 치면은 그 웹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서비스나 아니면 그거에 연관된 서비스만 많이 올라가지 알같이 완전 분석용인 프로그램은 안 깔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서버에다가 R을 까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서버에다가 R을 깔았다라고 쳐도 그 코드를 한번 돌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굉장히 많은 에러가 튀어나올 건데 뭐 당연하겠지만 내 로컬 컴퓨터에 있는 환경이랑 그 서버 컴퓨터에 방금 깐 R이랑 굉장히 많이 상태가 다를 것이잖아요. 뭐 권한이 없을 수도 있고 특정한 파일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미 그런 거 이슈는 없지만 아마 버전이 안 맞거나 뭐 나는 R4.0 버전에서 작업을 했는데 서버에 깔린 거는 R3.5 버전이라든가 이런 식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정한 패키지 뭐 타이디버스가 안 깔려 있을 수도 있고 뭐 타이디버스는 깔려 있는데 버전이 안 맞는다거나 하는 그런 이슈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그냥 시스템 내부에 있는 환경 변수가 달라가지고 내가 의도한 거랑 다르게 동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굉장히 많은 이슈가 다 튀어나올 거라 가지고 아무래도 그 코드 자체만 하나 전달을 해주게 되면은 당연하겠지만 서버 컴퓨터에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특히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그러겠죠. 그리고 그렇게 에러가 난 과정에서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모르는 언어를 디버깅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라서 이런 거를 해결하는데 정말 엄청난 공수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과정을 다 해결을 하고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보통 그렇기보다는 그냥 너무 공수가 큰 작업인 게 예상이 가니까 다음에 반영을 해주겠다라고 좋게 좋게 마무리하는 게 대부분이 되겠죠.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도커를 활용을 하면은 약간은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아까 문제가 됐던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은 코드는 똑같은데 이제 코드를 실행하는 환경이 달라서 대부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코드를 실행을 했는데 뭐 패키지가 안 깔려 있다든가 파일이 없다든가 아니면 환경 변수가 다르다든가 하는 약간 실행 환경 컴퓨터 내부에 있는 세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R 코드와 함께 우리가 이 코드를 어느 환경에서 실행했어요 라고 그 정보도 같이 전달을 해주면은 이 그 똑같은 실행 환경을 세팅을 해두고 그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 코드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된다고 보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실행한 환경 자체를 전달하는 것을 도커를 활용해서
우리가 전달을 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도커를 써가지고 우리가 프로세스를 격리를 시키고 그 격리된 프로세스 안에서 똑같은 실행 환경을 만들고 그런 작업을 진행하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계속 실행 환경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말을 해놨는데, 약간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로서 대체를 하면은 우리가 이런 실행 환경 자체는 도커에서 이미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전달한다 하면은 내가 특정한 코드를 실행하는, 내가 분석을 했던 어떤 환경을 같이 전달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도커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낸 격리된 프로세스를 우리는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 커다란 네모 안에 조그만한 네모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 컴퓨터 상태를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실제로 제 컴퓨터에서 각각 R을 실행을 해서 나왔던 아웃풋이에요. 보시면은 그냥 맥북에서 R을 실행을 해서 저렇게 맥에 있는 OS 정보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그 iOS 정보라서 다윈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맥북 안에서 우분투 컨테이너를 하나 파고 우분투 컨테이너 안에서 R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저렇게 OS 정보가 리눅스라고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내 컴퓨터는 맥북 OS임에도 불구하고 맥북 안에서 우분투 컨테이너를 하나 크리에이트해서 거기 안에서 OS를 출력을 했기 때문에 그 우분투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 있는 R은 얘를 OS를 리눅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특정한 실행 환경을 우리는 이미지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미지에는 어떤 게 보통 들어가게 되냐면은 이게 뭐 사용하고 있는 OS 정보, 아니면은 환경 변수, 아니면 프로그램, 깔려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로케일 설정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고, 뭐 아시아 서울로 했는지 아니면은 뭐 미국으로 해놨는지, 뭐 언어는 한글이 메인인지 영어가 메인인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될 거고, 예, 그리고 파일 같은 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파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샘플 CSV 파일을 같이 데이터 샘플 파일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그런 식으로 파일 하나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미지를 파게 되면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계속 전달을 하면서 코드와 같이 전달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부터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마련을 해두고 그것을 계속 같이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용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왔어요. 네,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저는 구분을 해왔는데 일단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미지 레지스트리에서 가져오는 방법인데요. 일단 뭐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hubdocker.com, 그러니까 우리가 도커허브라고 많이 말하는데 이제 여기가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큰 이미지 레지스트리예요. 이제 이미지 레지스트리라는 거는 그냥 이미지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도커 프로그램을 개발한 도커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회사 이름이랑 프로그램 이름이 똑같은데 도커를 개발한 그 도커 회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 레지스트리고요. 그런 만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여기에 되게 다양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대한 많이 다른 유저들이 공개해놨던 다양한 이미지들을 둘러보고 내 사용 목적이랑 가장 유사한 거를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뭐 근데 보통 여기서 끝나면 되게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 보통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분석 환경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똑같은 사람이더라도 프로젝트마다 다 다르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프로젝트마다 다 다른데 그 모든 작업 환경이 도커허브에 올라와 있을 리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케이스는, 내가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 케이스에는 이렇게 남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그럼 한번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뭐 나는 우분투 버전 R이 필요한데 우분투 버전 R에 R 스튜디오까지 같이 깔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냥 R 베이스 R 말고 ID R 스튜디오에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도 활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R이랑 R 스튜디오 그리고 타이디버스나 루브리데이트도 포함을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 패키지가 갖추어져 있는 그런 R 작업 환경을 갖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분투 이미지는 찾아서 다운을 받아야겠죠. 저렇게 도커 허브에서 우분투가 깔려있는 베이스 이미지를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 저 우분투 컨테이너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분투 컨테이너를 실행을 하면은 내 컴퓨터는 맥이지만 우분투가 깔려있다고 인식을 하는 우분투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는 거고, 그 안에 이제 R이랑 R 스튜디오를 그냥 우리가 설치하듯이 하면 되겠죠. 우리가 보통 컴퓨터 사서 R 스튜디오 까는 것처럼 그냥 R이랑 R 스튜디오 그리고 뭐 타이디버스 이런 필요한 패키지들을 다 수동으로 설치를 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미지를 저장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분투에다가 R이랑 R 스튜디오 뭐 내가 필요한 거 다 세팅을 해놓고 그 상태로 그대로 그냥 스냅샷을 찍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태를 그대로 스냅샷을 찍는데 그것을 이제 새로운 이미지로 하나 저장을 떠두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음부터는 그냥 우분투 이미지를 여는 대신에 뭐 새롭게 저장한 우분투에다가 R이랑 R 스튜디오, 타이디버스가 깔려있는 요 새로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들게 되면은 우분투는 당연히 있고 우리가 방금 깔았던 R이랑 R 스튜디오도 같이 포함이 된 그런 이미지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하면은 한 번 세팅만 해두면은 그 세팅했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계속 분석 환경을 동일하게 갖춰 나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약간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처음에 모든 설치 같은 거 우리가 R 깔고 R 스튜디오 깔고 이런 거를 뭐 아무리 오래 걸려봤자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걸려서 다 설치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이미지 파일만 보고 이 이미지가 어떤 게 깔려있는 이미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보기에 이게 뭐가 깔려 있고 또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 이미지인지 알 수가 없어서 뭐 나한테 필요한 이미지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세팅을 했던 본인도 까먹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컴퓨터를 언제 샀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에 깔려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버전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리스트 있는 파일 리스트 같은 걸 다 기억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도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뭐 약간의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 것인데,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팅하는 것을 다 저 도커 파일 안에다가 작성을 해 두었잖아요. 도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방법에서 했던 그 수동으로 설치하는 작업들을 컴퓨터가 하게끔 우리가 자동화 시켜주는 그런 설계도인데요. 특정 이미지를 갖고 와서 뭐 어떤 환경 변수를 추가를 해라, 아니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라, 아니면 어떤 파일을 어느 디렉토리에 넣어라, 뭐 지역 설정은 어디로 해라, 이런 우리가 보통 컴퓨터 세팅할 때 진행하는 모든 작업들을 그 명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도커 파일이라는 이 문서 안에다가 적어두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도커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도커 파일을 가지고 빌드를 해라 라고 우리가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이 도커 프로그램은 여기 써 있는 대로 명령을 다 수행을 하고, 그 명령이 다 수행이 되면은 우리가 원했던 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도커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번째 방법이랑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두 번째 방법은 그것을 유저가 직접 했던 거고, 세 번째 방법은 컴퓨터가 수행을 하는데, 컴퓨터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어떻게 된 이미지인지 설계도가 도커 파일로 남아있다는 게 장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도커 파일을 하나 간단한 거를 갖고 와 봤는데요. 도커 파일은 저런 식으로 몇 가지 명령어들이 있고, 뭐 프롬이나 env,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env, 아니면은 어떤 스크립트 자체를 수행을 하는 run이라는 그 명령어도 있고요. 저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명령줄이 한둘 셋넷 6개가 써있죠. 그래서 6개의 스크립트를 도커 빌더가 수행을 하고, 이 도커 프로그램이 이 6개의 명령을 수행을 한 후에 그것을 우리가 이미지로 굽게 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한 도커 파일을 가지고 이미지를 빌드하는 그런 명령어예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저렇게 도커 빌드하고 r-on ubuntu라고 써있죠. 이렇게 r-on ubuntu라는 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이미지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저 명령을 수행을 하면은 이제 저 도커 프로그램이 저기 도커 파일에 기재가 되어 있는 저 명령어들을 쭈루룩 수행을 하고, 그것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r-on ubuntu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분투에 R이 깔려있는 그런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봤고, 이것을 가지고 작업 환경 컨테이너를 하나 실행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데, 그냥 도커 런 하고 그 이미지 이름을 써주면 돼요. 저런 식으로 도커 런 it 하고 뭐 r-on ubuntu 하면은 저 r-on ubuntu라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된 컨테이너 하나 도커가 띄워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도커는 많이 알아봤고, 네,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커로 된 컨테이너들을 관리해주는 조율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웹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한 서버에서 컨테이너는 여러 개가 당연히 돌아가게 됩니다. 뭐 데이터 분석하는 컨테이너도 돌아가고, 웹 서버를 관리하는 그런 컨테이너도 돌아가고, 여러 가지 작업이 같이 수행이 될 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테이너가 수행이 되면은 이 컨테이너들끼리 서로 충돌이 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리소스 같은 거를 중복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컨테이너들을 조율을 해주는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거를 쿠버네티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작업 중에 뭐 간단한 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미 끝난 프로세스를 완전히 종료시켜 버린다든가, 아니면 실패한 프로세스를 뭐 복구를 하고 뭐 자동으로 재시작하는 기능도 있고, 아니면 리소스를 우리가 사전에 설정해둔 규칙대로 분배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유저가 많이 늘어나면은 자동으로 리소스를 늘리는 그런 일도 자동으로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저 desired state만 설정하면 알아서 실행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한 점이, 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유저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놔 라고만 말을 하면은 그 방법은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찾고 우리가 원했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예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R 스크립트를 1시간마다 돌리는 그런 크론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크론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돌고 있는 그런 잡을 우리가 크론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스케줄에 0 땡땡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매 시간 정각에 실행이 되게끔 우리가 스케줄을 잡아준 것이고,
밑에 있는 뭐 리스타트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on failure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에러가 나면은 다시 시도를 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세팅을 해준 것이고, 사용하는 이미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 텍스트로 된 이미지를 사용하겠다라고 우리가 명시를 해준 것이고,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동작을 시킬 때 우리가 최소한 20기가의 메모리를 확보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라라고 우리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관리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저 R 스크립트가 뭔지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되고 읽지도 못해도 되고, 그냥 저 컨테이너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만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도 분석가가 하는 일을 100% 이해하지 않고도 적용할 수가 있고, 분석가 입장에서도 내가 했던 분석 작업을 완전히 똑같은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커랑 쿠버네티스를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분석 환경에서 개발 환경으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그럼 발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